요새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하루하루 오르는 달러 환율 체감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미국에 살면서 또 원화로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이 달러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옵니다. 얼마 전에는 원화가 1달러당 1326원을 찍으면서 거의 1330원에 육박했을 때 그때 정말 공포심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와이낫 실리콘밸리입니다. 아무래도 달러화는 주식을 투자하든 해외에서 살든 정말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말이 체감이 되더라고요. 존 코널리 전 미국 재무장관이 1970년대 초에 이제 달러가 강세였을 때 상대국가의 회담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달러는 우리의 통화지만 당신들의 문제다. 그 말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뻔뻔한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체감이 많이 됩니다. 강달러가 우리에게 미치는 현상, 고통 그런 부분인데요. 미국인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 있지만 미국 기업에게는 뜻밖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오늘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8일 현지 시간 IBM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인프라 서비스 수요도 굉장히 늘었고 또 글로벌 컨설팅 수요가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9% 상승한 1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로는 20조 2천억 원 수준인데요. 그래서 시장 전망치가 152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걸 가뿐히 뛰어넘었고요. 주당 조정 순이익도 2.31달러를 기록해서 월가 전망치를 또 상회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업이 실적 발표할 때 전망치를 상회하면 당연히 호재로 작용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날 IBM의 주가가 6%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 어떤 변수가 있었느냐 하니 IBM이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을 100억 달러 수준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이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영업에 들어간 비용, 투자한 금액 이걸 빼고 남은 잉여 현금을 말하는데요. 이게 지난 4월 제시한 105억 달러보다 한 5%가량 떨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 창출에 조금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하면서 기업의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컨설팅 서비스 같은 경우에 IBM은 해외 매출 비중이 절반 정도에 달하는데 각 지역의 매출을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9억 달러 가량에 달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 현금 흐름 창출에도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계속 이런 전망이 예상되다 보니까 주가에 이게 반영이 된 거거든요. 사실 강달러 현상이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에너지 가격 올랐죠? 식량 가격 올랐죠? 이것으로 인해 호재를 본 몇 개 나라는 있어요. 앙골라, 우루과이,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까지. 그래서 러시아와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일본을 비롯해서 자국의 통화 가치가 낮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각자 자국에도 문제인데 이게 미국 기업에 굉장히 문제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왜냐면 산유국에서 원유를 판다고 해도 이거 결국에 결제수단 달러고요. 선물을 거래한다고 해도 결제수단 달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경제적 불확실성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또 달러를 다 찾게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때문도 있지만 이런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300원대가 당분간 계속 고정으로 갈 거다 이런 전망까지 있는데요. 이때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글로벌 금융기업 이토로에서 벤 레이들러라는 전략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S&P 500대 기업의 올해 매출이 5%가량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손실이 5%가량을 깎아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팩트셋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S&P 500대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10%로 분석이 됐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0% 매출이 성장하는데 이 중에 5%를 달러 때문에 깎아먹는다. 이러면 굉장히 큰 폭이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해외 매출 비중, 미국을 제외한 해외 매출 비중이 67%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환손실 커지고 결과적으로 매출에서 이제 깎아먹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올해 초반부터 계속해서 기술주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IBM처럼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또 낙폭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투자자들은 강달러 현상을 쉽게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9년에도 강달러 현상이 나타났을 때 짐 크레이머 CNBC에서 매드머니를 진행하는 그 창업자분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해외에서 매출이 상당 부분 발생하는 미국 기업의 경우 이 강달러 자체가 존재의 골칫거리가 된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환손실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에 비해서 경쟁사, 타국
경쟁사 제품의 매력도가 너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뭐 예를 들면은 애플 아이폰을 판다고 해도 지금 제3국에서는 이전 가격에 다들 뭐 10% 이상씩 이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셈인데, 만약에 애플과 삼성전자 놓고 본다 그랬을 때 굳이 아이폰을 이번에 사야 하느냐? 지갑을 좀 여는데 주춤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변수가 어떻게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향방에 영향을 미칠지 좀 두고 봐야 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때 그 강달러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로 인한 기업의 실적 전망, 이걸 함께 같이 봐주시면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엔 다시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환영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